안녕, 모모쌤이야. 그래, 한 주 동안 잘 지냈니? 선생님도 정말 잘 지냈어? 그래, 오늘은 직권의 운동, 직권도 계속 운동을 하고 있거든. 그래, 직권의 운동을 나갈 텐데, 직권의 운동 나가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할게. 고마워. 그래, 그럼 이제 직권의 운동을 나갈 텐데, 먼저 제목 좀 쓰자. 우리가 처음 지구개를 할 때 지구개는 다섯 개의 개로 이루어져 있다고 그랬어. 직권, 수권, 기권, 외권, 생물권. 이 다섯 가지 중에서 지금 직권하고 있잖아. 직권. 땅이 중요해. 즉 땅이 조금씩 조금씩 움직이고 있다는 얘긴데, 이렇게 땅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대륙 이동설로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처음 주장을 했어. 그래, 뭐라고? 대륙 이동설, 대륙이 이동을 한다, 움직인다는 얘기지. 누가? 베게너. 예전에는 시험에도 좀 자주 출제됐으니까 이 과학자 이름은 좀 알아두자. 베게너는 독일의 과학자로서 물리학자도 되고 기상학자도 되시는 분인데, 그래, 어쨌든 우리는 이르 베게너라는 과학자가 무엇을 주장했다? 대륙 이동설을 주장했다는 거 꼭 기억하자. 베게너는 이렇게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하면서 그거에 뒷받침할 만한 증거를 4개 제시를 했어. 그러니까 처음 대륙이 먼저는 이렇게 하나의, 이렇게 종이 하나의, 즉 하나의 큰 대륙이었다. 하나의 땅덩어리였다. 큰 대륙. 이것을 우리는 판게야. 판게아라고 얘기하거든. 그래, 그런데 그것이 이제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갈라졌어. 이렇게 이렇게 갈라지면서 쪼개졌네. 이렇게 갈라지면서 서로 이렇게 즉 이동을 했다는 주장이거든. 이것뿐만 아니라 아래도 또 할까? 찢는데 재미 들렸어. 이렇게 또, 짜, 또 여기도 이렇게 즉 이동하고 있다. 서로 이동하고 있다. 즉 이렇게 처음에는 하나의 초대륙, 다른 말로 판게아. 그것이 점점 시간이 가면 갈수록 진짜 오래된 시간이겠지. 서로 지금 계속 운동, 즉, 뭐, 옆으로 가든지, 멀어지던지, 아니면은, 뭐, 서로 다시 가까이 오던지, 이렇게 계속 이동하고 있다는 설인데, 그 증거로서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 즉 이렇게 대륙이 있으면 대륙 사이에 바다가 있을 거 아니야. 그 바다에 이 가에 있는 데를 우리는 해안가라고 하겠지. 이 해안가에 있는 대륙의 선이 서로 이렇게 맞춰 보면은 일치한다는 거지. 그래, 그 일치가 아래는 어디 갔을까? 아래는 여기 있네. 그래, 이렇게도 일치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일치한다는 것이 첫 번째 해안선의 일치 증거고, 그럼 두 번째는 해안선만 일치하는 것이 아니라, 즉, 이 가에, 즉, 요쪽에서, 즉, 여기서 어떤 화석이 발견됐는데,
얘하고 붙어 있었던 여기, 즉 이 요쪽에서도 같은 화석이 발견되더라. 발견된 것을 확인해서 그 증거로 내비칠 수가 있었고, 또 하나는 해안선만 일치할까? 즉 여기에 산맥이 있을 수도 있잖아. 그 산맥이 이쪽 산맥하고도 연속돼 있더라. 즉 산맥의 연속성도 있고, 마지막 네 번째 증거는 즉 남극의 빙하가 지금 이런 대륙에서 대륙 여러 곳곳에서 그 남극의 빙하가 발견된다는 얘기야. 발견됨으로 해서 예전에는 그렇게 하나로 뭉쳐져 있다가 지금처럼 떨어지면서 현재의 모습을 만들어냈구나 라고 알아두면 되고, 참 여기서 그런 예전에 그림도 좀 알아둬야 되는데, 즉 시대 순으로 즉 대륙의 이동을 찾으시오 하면은 어떻게 찾으면 돼? 처음에는 아까처럼 하나의 대륙으로 즉 이렇게 붙어져 있는 모습을 찾다가 점차 떨어져 있는 모습으로 차근차근 찾으면 되는 거니까 그건 그렇게 어렵지 않을 거야. 그래, 이렇게 베게너는 네 가지의 증거를 제시하면서 즉 대륙이 이동했다는 대륙 이동설을 주장을 했는데,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때는 그 여러 사람들에게 이 주장이 납득? 받아들여지지가 않았어. 왜 그랬을까? 그 이유를 몰랐던 거지. 항상 Y가 중요해. 그럼 어떤 이유로 해서 얘네들은 누굴까요? 어떤 이유로 해서 이렇게 대륙이 점차 이동하고 현재의 모습으로 됐는지 그 원동력, 즉 대륙의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했어. 그러나 이제 좀 시간이 지나면서 거의 현대에 와서 판의 이동설이 나와. 그럼 우리 판의 이동설로 들어가 볼까? 그럼 판에 대해서 알아볼까? 판은 우리 지각 배웠잖아. 지각과 그 아래가 멘틀이라고 했지. 지각과 멘틀 윗부분, 지각과 멘틀의 윗부분을 합쳐서 우리는 판이라고 해. 그래, 이 판이 그 아래에 있는 멘틀에 의해서, 그 아래에 있는 멘틀의 움직임에 의해서 쭉 계속 아까 말했던 것처럼 이동할 수 있어. 움직일 수 있어서 이때서야 대륙 이동설의 원동력을 얘기할 수 있었던 거거든. 뭐라고? 즉 판이 움직인다. 멘틀의 대륙 때문에. 그래, 그래서 선생님이 몇 가지의 판만 그렸는데, 판은 아주 조각조각해서 수만 개가 아니라 즉 10여 개 정도,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 그래, 한 10여 개 정도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고, 이 판이 서로 가는 길이 아까 처음에 이 판이 서로 가는 길이 멀어질 수도 있고 가까워질 수도 있고 어긋나질 수도 있어. 이렇게 움직임으로 해서 지각에 여러 영향을 주는데, 기억해야 되는 것은 판의 경계에서, 판의 이 경계 있잖아. 서로 맞닥뜨리고 있는, 이 마주하고 있는, 이 접촉되어 있는 이 부분, 이 판의 경계에서 어떤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는 거 기억하자. 그럼 그림을 보면 이렇게 멀어지는 판이 있는가 하면 서로 화살표 가까워지는 판이 있고, 서로 이렇게 어긋나는 판이 있어. 이것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우리 고등학교 때 배우자. 고등학교. 그래, 이렇게
일단은 판이 무엇인지 알아야 되는 거였고, 판은 지갑과 멘틀의 윗부분, 그래서 움직일 수 있는 이 부분을 판이라고 한다는 거. 우리가 앞에서 지각은 해양 지각과 대륙 지각으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대륙 지각은 즉 올라가 있는 만큼 내려와 있기 때문에 좀 더 두꺼워. 해양 지각은 그 대륙 지각보다 해양 지각은 이 대륙 지각보다 좀 더 얇아. 그렇기 때문에 두께도 누가 더, 즉 대륙 지각을 이루고 있는 이 판, 그 판을 우리는 대륙판이라고 하겠지. 대륙판이 되는 거고, 해양 지각과 같이 연결되어 있는 이 판을 해양판이라고 하겠지. 그렇기 때문에 즉 대륙판이 해양판보다 좀 더 두껍다는 것도 같이 알 수 있다. 이렇게 판의 경계에서는 즉 판이 이동하기 때문에 즉 지각 변동이 있을 수 있고, 이 지각 변동 때문에 즉 화산과 지진이 터질 수 있는데, 우리가 잘 알지 화산은 즉 지하에 있던 마그마가 지표를 뚫고 올라오는 것이 화산이야. 화산이 터지면 용암이 흘러내리고 화산 기체 같은 것도 같이 나오고, 그 다음에 화산 쇄설물, 즉 나머지 여러 가지의 고체들을 우리는 화산 쇄설물, 여러 가지 암석들, 뭐 돌멩이 같은 거, 그치? 그런 것들이 같이 푹 뿜어져 나올 거 아니야. 이런 것이 나오면서 우리 생활에 여러 방면에 피해를 준다는 거. 그래, 농작물에도 피해가 갈 수 있고 산불이 날 수도 있고. 그런데 화산은 화산 근처에 있으면 이렇게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산을 이용한 관광산업도 있기 때문에 약간의 혜택도 있다는 거. 그래, 피해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화산은 혜택도 있는데, 우리 지진은 그런 거 없어요. 피해만 많아요. 지진이 나면은 우리 학교에서 그 지진이 날 때의 대피 요령 배웠을 거야. 지진을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지구 내부에 쌓인 에너지가 갑자기 폭발함으로 해서 지표가 흔들리는 현상이 즉 지진인데, 이 지진은 우리가 얼마 전에도 몇 점 몇세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막 이렇게 뉴스에서 나오거든. 이 지진은 즉 두 가지로 그 크기를 얘기할 수 있는데, 하나는 규모라고 하고 하나는 진도라고 하는데, 규모가 큰 지진이다, 그것은 그 에너지, 그 지진의 그냥 변하지 않는 에너지를 말할 때 규모라고 하고, 진도는 즉 그 부분에서 떨어지면 떨어질수록 그 피해 정도를 보여주는 거거든. 그렇기 때문에 진도는 좀 다를 수 있어. 진도는 멀면은 작아질 수 있잖아. 손이 안 보이네. 진도는 멀면은 작아질 수 있는 그런 수치고, 규모는 갖고 있던 원래부터 에너지를 얘기하기 때문에 규모는 변하지 않는다는 거. 그리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되게 많은 에너지를 갖고 있는 지진이었구나, 이렇게 알면 돼. 우리가 화산이 발생한 곳을 점으로 찍고 지진이 발생한 곳을 점으로 찍어서 그것을 이 판의 경계하고 딱 맞춰보면은 대부분 판의 경계와 일치한다는 것을 알 수 있어. 하나만 더. 우리나라는 판의 어디에 있을까? 딱 완전한 경계는 아니지만 그 경계에서 살짝 위에 있거든. 일본이 거의 판의 경계에 있고 우리나라는 그 일본의 조금 옆에 있잖아. 완전히 판의 경계에 있진 않지만 그래도 우리나라도 즉 그 영향권에 있다는 거. 그래서 항상
대처 방안, 대비 요령 같은 것을 숙지하고 있어야 된다는 거 알아두자. 그래, 이렇게 오늘은 1단어 마지막 부분인 직권의 운동에 대해서 공부했어. 오늘도 이렇게 방송 보면서 열심히 공부한 당신 정말 칭찬해. 토닥토닥, 토닥토닥. 그래, 그럼 남은 시간은 더 즐겁고 행복하게 보내고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안녕. 안녕.